안녕하세요. 네. 아, 네. 처음 왔는데 두 번 온 느낌이네요. 네. 공간에 처음 이제 왔을 때 네. 온라인에서 사진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또 오프라인만의 또 느낌이 또 있어서 되게 출장 갔을 때 공구 이런 상점 들렸을 때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네. 네. 저는 슬로우 세트 클럽 원더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콩크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소재 모으면서 할 네. 때 뭐 공구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화방이라든지 네. 뭐 을지로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데 가면은 약간 딱 살 건 없어도 막 구경하느라고 그쵸. 약간 빠져가지고 못 네.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게 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많이 펼쳐져 있었는데 소재들이 네. 지금은 계속 이제 입고가 돼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서 있는 네. 상태로 꽂혀져 있고, 네. 그것마저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월요일마다 정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아카이빙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데 뭐 일본 같은 데 가면 되게 역사들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잘 유지가 돼서 거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쌓여 있는데 거기서 막 구석에서 이렇게 꺼내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스토리와 아카이빙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재료를 아카이빙 하는 곳은 좀 정갈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그게 맞아요.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았어요. 스튜디오마다 샘플실이 있는데 되게 실질적으로 정리를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보기에 너무 좋다. 네. 뭔가 저희 그렇다고 각 잡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돼 있어도 되게 자기 샘플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가 첫 공간인가요? 네. 그럼 처음에 이제 합정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마포가 크리에이터가 네. 뭔가 작업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지역이라고, 네. 여기보다 더 나은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음악도 그렇고 음악 쪽 네.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미술 네. 쪽도 워낙 많고 네. 뭐 진짜 뭐 연기나 뭐 이런 네. 쪽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네. 계시고, 아무튼 그래서 마포 쪽을 원래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매물을 샀다가 그 당시에 여기가 되게 완전히 먹자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게다가 2층이 무슨 스시집인가? 막 그랬는데 간판이 너무 못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디자이너분들이 오시기 괜찮나 했는데 여기 앞에 땡스북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점이 이 네. 로컬 서점, 오래된 로컬 서점이 네.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네. 뭔가 이 거리가 약간 문화의 거리인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먹자골목이 아니고 땡스북스가 있는 이런 서점의 거리다, 네. 문화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 왔었는데, 그때 오고 나서는 위치적으로 저희가 뭐 지하철역도 가까이에 있고, 네. 그리고 뭐 근처에 학생분들 오시기도 좋고, 마포에서 작업하시는 현업 스튜디오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강남에 계시는 분들은 강남에 없냐고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저희는 위치적으로 좋다고, 좋아요. 여기 좋습니다. 가까워서 좋고. 저도 처음 사무실이 여기 이쪽이었거든요. 아. 산울림 소극장인데 아, 거기에서 그때가 한 2010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옛날, 거기는 그때는 되게 조용했었는데. 네, 그죠? 그때 정말 조용했고 되게 그때 클럽 씬도 여기랑 좀 그때 지금이랑 좀 많이 달랐죠. 그죠. 그때는 좀 되게 소규모 그런 크루들도 공연도 많았고, 많고, 네, 지금은 좀 여기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네, 저한테도 되게 추억이 많은 동네라서 저도 오랜만에 왔거든요, 합정을. 그래서 저도 오늘 오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슬로우 스테디 클럽 어디 계시죠? 저희는 본사는
안국역에 있고요. 좋은 데 계시네. 네, 그리고 뭐 매장도 이제 안국점, 뭐 서울숲, 그리고 영등포 이렇게 있어요. 여긴 또 고즈넉한 맛이 있죠. 네, 저는 또 종로를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도 그쪽에 있고 네, 그런 좀 이렇게 차분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좋아요. 맞아요. 그 동네도 참 좋죠. 네. 저도 사대문 안에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는데 네. 계속 이쪽에 있어요. 그래도 많이 밀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포랑 종로 여기가 좀 제일 좋아요. 그 서울에서 가장 뭔가 서울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약간 도시를, 그러니까 서울의 느낌을 담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뭔가 계획된 이런 도시는 사실 뭔가 서울인지 아니면 뭐 분당인지 뭐 거기랑 큰 차별이 없잖아요. 또 너무 그 대도시가 갖고 있는 컬러들이 또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뭔가 오래된 느낌들. 작게 시도하는 창작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동네에 많을 때 좀 동네 분위기가 되게 특별해지는 것 같고 그게 마포 종로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마포에 그러면 약간 소규모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대형이 많이 좀 대형 회사라다 보니까 요즘에는 딱히 어디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망원 뭐 합정 등지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약간 한 4년 정도 전쯤? 한 5년 전? 그때는 약간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뭐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조금 약간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경기 침체에도 뭐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되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화제는 다 성수로 몰려간 것 같고 여기는 조용해졌죠. 근데 항상 이게 화제가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경리단이었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그런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그런 소규모 상점들이 많아야 되게 재밌는데 그게 큰 상점들이 들어오면서 그 거리가 색깔이 약간 비슷해지고 그냥 일반적인 거리랑 그러면서 거기가 뭐랄까 좀 온도가 좀 떨어지고 다른 거리가 또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지되고 그냥 각자의 거리의 그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뭐 인터뷰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종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공간을 오픈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와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기획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스튜디오였을 때는 샘플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았어서 뭐 발주 기록이 있어야 된다거나 뭔가 이제 아예 스펙 지정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면은 작은 스튜디오에는 샘플 볼 수 없거나 아니면 샘플이 사무실에 있는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다 미팅 끝났는데 막 단종됐고 막 이러면 다시 찾아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소규모 스튜디오들에서 와서 자유롭게 샘플을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었고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그런 인테리어 스튜디오랑 건축사무소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는데 막상 오픈을 하고 보니까 소재를 다루는 모든 종류의 크리에이터들이 다 방문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진짜 현대미술 작가분들도 방문을 해주시고 패키지 디자인이나 제품 저희 제품은 많이 없다고 제품 관련된 소재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고 계속 그런 분들 계속 꾸준히 와주시고 자동차나 뭐 되게 특이한 것들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가지고 뭐 도자 공예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필요한 소재들을 피드백 해주시고 하니까 네.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종이, 지류까지 요청을 해주시고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재 범위들이 넓어졌고 네. 지금은 저희는 딱히 그 범위를 한정을 하지 않고 이제 피드백이 많은 소재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리서치해서 들여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여기 공간을 둘러보면서 뭐 저도 이제 패션 쪽에서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패션 쪽에서도 되게 재밌는 아이템으로 같이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패션 왜냐하면 쪽에서도 우선 네, 아무래도 이제 패브릭이라는 게 이제 좀 차별화를 줬을 때 더 재밌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가구의 패브릭을 사용하면 오히려 좀 재밌겠다, 좀 찔게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좀 더 생각을 이렇게 좀 더 열어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구경하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구매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혹은 연결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고 그냥 어떤 아카이브로서 그 공간들에 와서 실제로 크리에이터 분들이 보고 네. 이게 이런 재료가 있구나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뭐 연락처를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컨택하는 형태인 건가요? 네, 네. 온라인 구독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세하게 이제 소재에 대한 상세 정보랑 연락처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직접 하실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있고 저희는 판매는 직접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네. 그럼 만약에 컨택을 했는데 이게 현재 없다든지 재료가 혹은 또 거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도 그 그렇죠. 모든 소재가 다 가능하지는 않기는 해요. 네. 저희가 이제 단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좀 빨리 받아가지고 반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여전히 소량 발주나 이런 게 안 되는 회사들도 있기는 해서 최대한 그런 정보들은 적어두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불필요하게 연락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좀 줄여보려고 소재에서의 스펙 정보를 요청할 때 그런 상세 내용들을 네.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종이 되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샘플들을 보내주는 업체와 또 약간 관계들이 좀 그쪽에서도 이런 곳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콩크에서 왔는데라고 하면은 뭐 그쪽에서 좀 더 친절하게 해주건다든지 그렇게 하는 조금, 업체들도 많이 계신 어.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뭐 얼마나 발주를 해야 되는지.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허들이 높은 데가 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샘플 같은 것도 보기도 힘들고 뭐 있는데도 그냥 없다고 하시고 뭐 와서 보고 싶다고 해도 바쁘시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좀 저도 옛날에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맞아요.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은 저도 참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시간이 많이 줄여지죠. 네, 네. 네. 혹시 쉐보론 그러면 이번 시작하시는 멤버분들이 처음에 다 인테리어 쪽에 계시는 어떤 친구분들이었나요? 아니면 동료? 네. 저 시작할 때는 지금 같이 개발하는 얼니랑 저랑 같이 시작을 한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네. 같이 만나서 서비스가 지금까지 발전을 했어요.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지금 19년 6월 이후로 펑크가 했으니까 3년 반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는요. 네, 3년 좀 넘었어요. 느낌은 좀 더 아카이빙이 좀 더 돼 있어서 한 5년 이상? 진짜 근데 되게 자주 들여오기는 해요.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더 거의 매일매일 소재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월요일마다 계속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하고 하니까 이게 쌓이면은 되게 많아져서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막 하면서. 그럼 지금은 오히려 약간 역으로 이렇게 우리 것도 한번 이렇게 전시를 해달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 그런 자재상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저희가 직접 찾아서 연락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업체 자재 업체를 통해서 이제 자재 업체 친구분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피드백 기반으로 저희가 리서치하는 게 가장 많고, 네. 그리고 기존 자재상분들이 신제품 새로 소재 나오면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도 되게 비중이 크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재료를 어떤 선정하는, 선별하는 어떤 기준이 따로 이렇게 있으신가요? 그런 기준은 피드백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피드백의 그 네, 기준에 네, 따라서 네, 네. 필요한 소재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겹치는 것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돼서 먼저 찾아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는 소재들을 받기가 네. 되게 좀 어려운 게, 저희도 시장에서 그 샘플이 존재하는 네. 종류의 유통되는 것들은 거의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찾는 것들은 샘플 자체가 없는데 공장에서 저희가 조금만 만들어주세요. 막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들도 많고 해서 네. 오히려 되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 예. 샘플 자체가 없는데 저희가 네.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이런 공간이라 저희한테 있으면 좋아요. 막 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오늘도 평일인데도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네요. 네, 오프라인은 네. 뭐 사람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한데요. 오늘은 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업계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워킹 시간, 일하는 시간에 방문하는 확률이 더 높기도 하겠어요. 네네네. 저희는 그냥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네. 그 시간대에 이제 오시는 거니까, 이제 일을 하는 중간에 뭐 클라이언트 분이랑 같이 와가지고 미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말은 토요일에 딱 2번 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평일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운영 시간 다 평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아이디어 해오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어떤 소재를 써야겠다 뭐 이런 네, 것들을. 맞아요. 보면서 뭐 쓸지 아이디어 디벨롭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되게 좋겠네요. 왜냐면 정말 사무실에 이게 있다 해도 정말 이렇게 막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막 박스 안에 다 있고 네. 어디 있지 약간 이게 찾기도 힘들고 네.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없지? 찾을 때 분명히 없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쭤보면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 점이 매우 좋을 것 같네요. 네. 항상 찾을 데 없더라고요. 그게 참 이게 희한해요. 나중에 발견돼요. 이제 필요 없어지면 갑자기 나타나고. 네, 이미 결정되고 나서 네. 한참 뒤에 네. 여기 있었네. 분명히 있었는 게 맞구나. 그렇군요. 그 직원분들끼리 이렇게 성함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약간 닉네임 혹은 뭐 영문 이름 약간 네, 이렇게 맞아요, 이제 맞아요. 부르신다고 했는데 네. 약간 어떤 특별한 좀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으실지. 그게 처음에는 네. 이름에 님자를 붙여가지고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뭔가 약간 덜 친근한 느낌? 어떤 계기를 바꿨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닉네임으로 부르니까 그냥 좀 더 편하기는 한 것 같아요. 소통 자체도 편하고, 뭐 저희는 작은 회사다 보니 네. 직급 같은 것도 부르기도 되게 애매하고. 네. 네. 이름에 님자 붙이면 약간 거리감이 약간 존중해줘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그렇다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감, 좀 더 거리감이 좀 친하게 이렇게,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럼 뭐 이렇게 뭐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세잔. 세잔? 네. 거기 세잔 이렇게 하여 세잔님이라고요? 아니 세잔. 그냥 세잔? 세잔. 네. 제가 다른 님자는 안 붙이죠. 세잔 잠깐만요 이렇게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럼 약간 세잔으로 지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저는 그냥 폴 세잔의 세잔인데, 네. 그 세잔이 세잔 이전에는 세잔 이후로 이제 이중 시점이 네. 돼가지고 이제 현대 미술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런 약간 혁명적인 걸 하고 싶다. 이런 트리거?
네. 아, 그런 느낌으로 세잔이라고 했어요. 네. 아. 그때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아마 그 이름 정할 때 그게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닉네임은 그걸 부르기 위해서 고민해서 지으신 거? 네, 뭐라고 할까 하다가 네, 뭔가 약간 좀 혁명적인 거를 하는 좀 큰 이름 막 이런 거 네. 이런 거 했는데 뭐 가볍게 지은 친구들이 더 많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따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에피, 에피? 스킨스 에피. 아. 처음에는 약간 좀 부끄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네. 우리 이거 부르기 힘들어서 이전에 님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엔 그라운드로 엄청 그거를 연습을 했어요. 서로 부르는 거를. 여기 앉아서요? 언젠가 워크숍을 가서 네. 그거를 엄청 연습을 네. 하는데 그다음에 돌아와가지고도 또 다시 뭐 누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 그거 하면 벌금 이렇게 하니까 그 뒤로 아무도 그렇게 안 불렀어요. 벌금이 얼마였죠? 그건 기억 안 나요. 근데 아마 제가 실수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벌금 하면 아마 제가 냈었을 건데 네. 그 뒤로는 실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지금은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편하고 뭐 어떤 이유가 딱히 있다기보다는 좀 친근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약간 바깥에서 만약에 일부러 더 크게 불러요. 식당에서 근데 세잔?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뭐지? 약간 사람들이 맞아. 근데 저희끼리는 내부에서 있으면은 그게 이상한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오시면은 그렇게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회사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레이첼이 뭐라고 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 레이첼?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은 약간 이상한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뭐 내부에서는 전혀 잘 어색한 거 몰래 계속 부르다 보면은 오히려 진짜 실제 이름 부르면 내 이름 왜 불러?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재밌겠네요. 한번 저희 회사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괜찮아요. 근데 약간 훨씬 편한 느낌? 첫 시작이 좀 되게 부끄러울 것 같긴 한데요. 이름 정하는 것부터 좀 그래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온라인에서 제가 글을 봤는데 복지 관련돼서도 이렇게 남다른 또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회사 복지. 그래서 오늘 만나뵈면 한번 물어보고 싶다. 어떤지 또 어떤 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번에 인터뷰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인테리어 회사 다녔을 때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 이제 회사를 만드시면서 좀 더 뭔가 구현하고 싶었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네. 어떤 거였죠? 그냥 근데 복지 관련된 얘기였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복지인지는 써있지는 않았어가지고 뭔가 그냥 저도 다니고 싶은 회사? 저도 뭐 대표들은 출근하기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일하기 힘들고 물론 되게 또 재미있는 것들은 되게 재미있지만 일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다니는 동안 일이 되게 시간을 많이 쏟고 그리고 지금 제 나이도 그렇지만은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딱 그런 뭐 20대, 30대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 같은 시간을 같이 이렇게 이 시간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좀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거기에 내 뭘 갈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좀 되게 재밌었어. 뭔가 같이 뭔가를 만들었었어. 우리가 뭔가 팀으로 뭔가를 만들었었고 되게 뭔가 크게 보면은 어떤 씬에 기여도 했었고 뭔가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일하는 거 자체가 되게 이렇게 모인 것도 되게 인연이고 하니까 좀 제 최대한 나중에 봤을 때 즐거웠으면 좋겠어서 저도 제가 다니고 싶은 회사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손님이나 어떤 사건, 뭐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2019년 6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때 초창기에 오셨던 학생인데 이제는 취업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뭔가 음. 왜 뿌듯한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괜히 뿌듯하고 아.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홍대 목조형 네. 다니셔가지고 그때 막 과제 전할 때도 저희가 가서 보고 졸업 전할 때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 또 근처 회사로 또 취업을 하셔가지고 또 보고 이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시간이 누적이 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약간 맞는 표현일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정서적으로 그냥 느꼈을 때 문구점 아주머니가 맞아요. 제가 나중에 갔을 때 알아보시는데 맞아. 더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갈 일이 딱히 없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되게 뿌듯해 하시는 표정이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저희 그 학교 앞에 문구점 아주머니 분이 나중에 찾아왔을 때 맞아, 그런 거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와서 더 계속 쓰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점이 있네요. 차이점이지만 그래도 약간 비슷하긴 해요. 네. 괜히 너무 좋은데 취업 잘하셨다 그런 느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옮기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온다면 지역을 옮기실 생각도 있으신지 아니면 뭐 또 뭐랄까 어떻게 좀 이렇게 뭐 만들고 싶다 뭐 공간을 그런 욕심이 분명 있으실 있어요, 것 같거든요. 있어요.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이시고 특히나 옮기려고 네. 작년에 엄청 알아보다가 네. 일단은 스탑이 됐는데 네. 저는 단층에 100평 매물 보고 싶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 라이브러리가 있고 사무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정리하는데 뭐 창고도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주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제가 실평이 80평 이상은 돼야지 옮길만 하다고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쪽 근처에 그렇게 단층으로 큰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단층이라고 하면은 1층을 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한 층에 80평 전체로 네네네. 썼을 때. 그러니까 뭔가 쪼개져서 네. 막 3층에 뭐 80평 이런 게 네, 아니라 그냥 한 층의 네. 도면에 크게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그게 되게 조건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여기 지역을 완전히 떠나고 싶지 않다고 완전히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진짜 거기 공간이 매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매물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근데 어디 지역을 가고 싶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선호하는 데는 당연히 여기 근처가 제일 뭔가 여기 근처에 호미야방도 있고 익숙하니까 이쪽 근처가 좋기는 한데 매물이 적당한 게 있어야 될 텐데 다시 이제 찾아봐야죠. 그럼 집도 이 근처 맛보고 네네. 정말 좋겠네요. 근처에 있어야 편하잖아요. 왔다 네. 갔다 하기. 저는 근데 되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멀지 않은데 또 너무 가깝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또 있거든요. 한 도보 한 15분? 저 딱 그 정도예요. 걸을 수도 있고 거리도 좀 더 즐길 수 있고 근데 멀면 사실상 대중교통을 타니까 그 공간을 가긴 가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어떤 걸어가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그래서 좋네요. 매물 찾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빌딩 같은 데 들어가면은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르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저희도 막 뭐 2호점, 3호점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 정도 아무튼 본사는 조금 건물 자체가 예쁜 데를 가고 싶다는 게 욕심일까요? 욕심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 꿈을 항상 꾸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지만 그쵸.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최저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그럼 지금은 현재는 쇼룸이랑 오피스랑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나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 근처에 공유 오피스 얻어가지고 그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엄청 조그만 그 4명 딱 일할 수 있는 이 안쪽에 문이 있는 데는 오피스예요.
엄청 작은 오피스인데 거기에 있다가 지금은 공유 오피스에서 왔다 갔다 출근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삼청점 오픈했을 때 그런 바이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딱딱 맞춰서 모든 거를 다 막 짓기를 완벽하게 막 짜고 막 고가로 만들고 이런 느낌보다는 맞아요. 그때는 이게 필요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더 만들어서 완전 톤이 맞지는 않지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어떻게 그래서 집 같은 느낌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것도 이케아 빌리거든요. 네. 진짜 그거 사이 이제 MD 해가지고 한 거고 같은 색깔인 필름 네. 찾아가지고 네,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반대편을 보시면은 네, 나중에 네. 들어와서 흰색 네. 책장이랑 뭐 이렇게 있고 저 앞에 책장도 그렇고 계속 조금씩 작게 채워지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뭐 VR 투어 같은 것도 있고 뉴스레터 같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재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질감, 봐야 되는 게 컬러 같은 경우도 약간 실제와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좀 더 포커스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VR 투어라든지 이런 되게 시간이 좀 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또 그거에 서비스를 하시게 되는 하신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뉴스레터나 뭐 그런 소재북도 있고 컨텐츠를 다양하게 만드는데 그런 거는 소재 라이브러리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계속 작업 공간,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면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는 이제 소재가 충분히 뭐 원하는 찾고 있는 소재들이 뭐가 있는지 전달도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려면 좀 친화적인 콘텐츠가 나와야 돼서 저희가 디자이너였다 보니까 그런 톤으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자재를 유통을 하는 회사였다거나 그랬으면은 조금 톤이 달랐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는 판매를 왜 안 하냐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판매 그 디자이너들이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가 발주 자체에 있으면 네. 저희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저희가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지금 있고 네. 그 문제는 그 디자이너분들이 소재를 이제 한 공간에서 편하게 보는 건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고 온라인에서 이제 소재 데이터 네. 내가 봤던 소재 데이터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공간에 정리가 되고 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게 쉽게 돼서 네. 아카이빙이 돼서 내가 예전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다른 팀원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고 이게 뭐 발주 업체나 이런 데들이랑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파일로 하나의 보드 안에서 소통이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좀 더 되면은 디자인 작업의 효율성이 늘어나서 네. 원래 그런 디자인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디자인 퀄리티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는 재료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맨날 쓰던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홈프에 자주 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소재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쓸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디자인도 훨씬 다양해지고 모두가 해피한 그렇게 뭔가 씬이 성장하고 그런데 좀 홈프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오면 좀 생각이 좀 더 열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건축자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공간, 어떤 정말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런 재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좀 하나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자재상을 소개받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약간 그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뭔가 매칭을 해드린다든지 소개나 대부분의 자재 업체에서는 시공 업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그 자재를 시공하는 시공자분들은 거기서? 다 거기서 그렇게. 케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콩크는 지금은 일반인분들은 진짜 소수고 절대적으로
업계에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런 문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다고 해도 이제 자재상에서 잘 네. 연결된 분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네, 충분히 시공이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네, 그렇겠네요. 네. 콩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의 뭐 네.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게 되게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지금으로는 저희가 그냥 디자이너 분들이랑 같이 성장하면서 네, 씬이 달라지고 바뀌는 모습에 우리가 충분히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네. 그런 모습?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어떤 형태가 완벽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다만 저희가 그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네.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서 네. 조금 소재를 다루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사스 툴? 네. 요즘에는 네. 그런 협업 툴 같은 네. 것들을 워낙 많이 네. 쓰니까 노션을 텍스트를 네.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콩크를 소재를 다루는 사람들, 이미지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내 작업을 아카이빙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작업도 훨씬 좋아지고 뭔가 레코드가 있어가지고 발전사도 계속 보면서 기록하고 이런 게 잘 됐으면 해서 네, 그 툴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 소재를 다루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그런 게 네. 되고 싶고 그 외에는 네,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계속 성장하고 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네, 네. 뭔가 네. 콩크가 있었어. 뭔가 내가 항상 할 때 언제나 콩크가 약간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기둥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주고 싶어요. 그럼 콩크의 그 뜻은 콩크의 뜻 컨시어지 앞에 네 글자예요. 그러시군요. 응, 컨시어지. 약간 매칭이 되네요. 응. 추구하시는 그런 네. 방향이랑. 처음에 뭐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컨시어지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해가지고 네. 그 앞에 네 글자였었거든요. 그러면 세 잔의 인생의 꿈은 뭔가요? 인생 꿈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네. 그냥 좀 예체능에 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예체능이요? 네, 그런 그러니까 몸으로 뭔가 표현할 네.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계속 갈고 닦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뭔가요? 뭐 춤? 네 그런 요가? 게 될 수도 있고 네, 춤이 될 수도 있고 뭐 노래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네, 뭔가 표현하는 네. 게 됐으면 좋겠다. 자신을 표현하는. 네, 몸으로 내가 네.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럼 그거를 뭔가 하시고 계시나요? 그냥 조금씩 취미 삼아? 배우고는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고 그냥 배우고 있어요. 어떤 거 혹시 배우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비밀이. 요가 같은 거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아니요, 저 진짜 안 유연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못하기 때문에 좀 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동경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뭘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말씀 안 해주신 거 보니까 되게 의외인 거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방송 댄스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되게 길게 하네요. 네, 뭐 약간 추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기본 틀은 있는데 어차피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대답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가는 것도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그쵸. 저는 인터뷰보다는 좀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서점 일기라는 거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 보면은 제가 이거 인터뷰한다고 언급도 했었는데 진짜로요?
여기에 다시. 아니 근데 그거 구독을 해야지 볼 수 있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한 달 뒤에 공개가 되는 걸로 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나중에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약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서점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 어떤 스코틀랜드의 네. 서점 책방에서 1년 동안 진짜 매일 썼거든요. 거기는. 네. 근데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이 그 찾은 책 몇 아. 권인지 손님이랑 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형식 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썼는데 아, 약간 일기처럼 쓰시는 네 거구나. 맞아요. 일기처럼 썼는데 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사전 인터뷰 질문지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아는 사람들도 많이 팔로잉을 하고 계네요. 아 그래요? 응. 네. 되게 많이.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약간 일기같이 제가 쓰거든요 매일. 아 그래요? 이게 그냥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옷이랑. 아이고 그래서 이것도 몇 년 됐지? 2015년부터 썼나? 그럼 지금이 되게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던 내가 내 브랜드 하고 싶다는 그 꿈에 완전 거의 다 이룬 거 아니세요? 그 제가 목표했던 거 한 28살 때 이제 그걸 딱 시작하면서 사업을 혼자 10년 후에 나 이런 모습일 거야. 그 모습은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이 되면 조금 좀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아지겠지? 지금은 힘들지만. 근데 거기서 저는 좀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 그게 그래서 무슨 소리죠? 계속 다른 종류의 뭔가 좀- 고민이 찾아온다 이런 건가요? 뭐랄까 그 단계가 되면 저도 이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좀 좋지 않을까? 지금 나보다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되면 그래 고생이 좀 덜하지겠지 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약간 좀 허무함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고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그 어떤 터널에서 이제 좀 다 거의 빠져나온 상태이긴 하는데 그 터널에 있었던 시간이 좀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또 그게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그렇게 되기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출장도 가고 하면서 그런 아무래도 휴가를 제가 사실 뭐 쓸 수는 없는 상태라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직원분들은 다 그렇겠지만은 직원이 아니니까 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거는 정말 일로 연관되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간은 사실 저한테는 좀 휴식 같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사실 이 대화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일할 때는 회의하다가도 다른 또 컨펌할 것도 막 있고 하니까 막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그냥 세자님과의 대화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얘기냐면 계속 어려움은 결국에는 다른 거였구나. 크기는 같구나. 다른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 체감되는 거는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쓰는 표현은 약간 그런 건데 예전에 제가 혼자 이제 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살얼음판의 강을 혼자 걸어간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육지가 되는 걸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10년을 하면 육지가 내가 좀 되어 있겠지. 얼음이 육지보다는 저는 얼음이 두꺼워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너무 얇은 얼음이라 발만 잘못 뒤져도 약간 물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갔거든요. 근데 정말 10년이 지나면서 얼음은 두꺼워졌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건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그 얼음이 지탱하는 그 무게도 무거워져서 살얼음판과 같다.
기계와 사람이 많으니까 온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빨리 녹고. 그래서 그때 살 얼음판이 결국에는 같구나 나한테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와 되게 뭐 사람이 많네?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저기는 되게 두꺼운 얼음이니까 뭐 좋겠지? 뭐 이렇게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거기 있어 보니까 아니네. 그리고 더 앞으로 가도 아닐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딱 그 10년이 된 때라서 그럼 난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은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이거 할 때도 막 그때 이런 씬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서 다 저한테 안 될 거라고 했거든요. 다 6개월 안에 망한다고. 진짜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생존했고 또 생존을 했다라는 게 사실상 사람들한테는 약간 확률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냥 변수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순간 근데 제가 확률을 생각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나는 원래 확률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그냥 사람한테 안 된다고 해도 그냥 그게 100%의 확률이 아니면 99%의 뭔가 안 좋은 확률이고 1%만 있으면 내가 그냥 1이 되면 된다. 1은 분명히 누군가가 되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왔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확률을 보고 있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초심을 잃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요새는 그거에 다시 이제 생각 바꾸고 우리는 확률에 어떤 비교될 만한 그런 데이터가 아닌 곳이 돼야겠다 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 이게 근데 되게 지칠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은 되게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고 아무리 큰 매출을 볼륨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지치게 만들고 계속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또 이제는 그 이 많은 인원들한테 또 동기부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은 당연히 갈수록 더 쉬워지지 않는다는 게 맞는데 저도 지금보다 쉬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절망적이네요. 근데 그걸 알면 좀 덜 절망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내가 그거를 근데 그걸 알아도 사실 느끼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뭐 힘들겠지라는 거는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내심 그래도 약간 기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요새 이제 생각 바꾼 거는 그냥 평생 이럴 거다. 그냥 그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